어렸을 적 우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건 가난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막걸리를 드셨고 엄마와 다툼이 끊이질 않았죠. 밤마다 들려오던 싸움 소리, 그 속에서 어린 저는 귀를 막고 울음을 삼키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셨고 가정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젊은 시절 병을 앓아 몸이 약하셨는데 그럼에도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가족을 위한 노동이라기보다 삶에 대한 의무감 혹은 자존심처럼 보였죠. 아버지는 늘 막걸리 잔을 손에 쥐셨고 그 잔이 비워지기 전에 다시 채워지곤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살림을 꾸려나가셨습니다. 새벽부터 밭일을 나가고 돌아와선 밥을 짓고 밤엔 다투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울곤 했습니다. 엄마의 손등엔 굳은 살이 가득했고 허리는 늘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한숨과 엄마의 억눌린 눈물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세대였죠. 감정 표현이 서툴고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마저 가족을 위한 배려라기보다 삶의 분노를 사기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감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기침이 길어지고 밤마다 숨이 차다고 하셨지만 우린 모두 무지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았을 땐 이미 늦었죠. 병은 온몸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도 끝까지 막걸리를 찾으셨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잔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지으시고 마당을 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엄마의 한숨을 들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낮은 숨소리. 아마 그때서야 진짜 눈물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80을 넘기셨고 우리 형제들도 모두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명절이면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시간. 언제부턴가 엄마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야, 평생 나를 힘들게만 했어.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면 분노와 슬픔, 허탈한 웃음을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면 식탁의 웃음소리가 멎습니다. 사위와 며느리, 손주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사위들도 며느리들도 아버지를 모릅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시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말하면 엄마는 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넌 몰라.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나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이제는 그 이야기를 멈추었으면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든 결국 그분은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엄마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흉 이야기. 그 옆에서 동생들은 웃으며 거듭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랬지. 정말 고집 세셨잖아. 그러면서 농담처럼 웃지만 그 웃음이 저에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은 추억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 추억이 너무 아팠습니다.
누군가에겐 추억이지만 누군가에겐 아직 덜 아문 상처이니까요.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위나 며느리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듣기 불편하고 좀 민망해요. 하지만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추억 얘기하는데 뭐 어때? 싫으면 방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에게는 이게 추억이구나. 나에겐 아픔인데 엄마에겐 아직 남은 이야기였구나. 생각해보면 엄마는 평생을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새벽마다 밥을 짓고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다투는 남편 옆에서 울음을 삼켰죠. 그 긴 세월 동안 엄마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을 꺼내는 건 마음속 한을 정리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말들은 누굴 탓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엄마가 옛날 얘기를 꺼내셔도 그냥 조용히 들어드립니다. 가끔은 답답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이젠 싸우지 않습니다. 엄마의 말이 다 쏟아지고 나면 그제야 엄마 얼굴에 미소가 번지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절을 치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엄마는 말로 풀고 저는 침묵으로 삼키며 동생들은 농담으로 웃어넘기면서요. 그 시절엔 모두가 서툴렀습니다. 사랑하는 법도 참는 법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거겠죠. 이젠 이해합니다. 엄마가 그 이야기를 멈추지 못하는 건 그 시절의 자신을 용서받고 싶어서였다는 걸요. 추억은 누군가에겐 웃음이고 누군가에겐 눈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의 추억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입니다. 상처 위에도 시간이 지나면 꽃이 핍니다. 누군가의 흉 이야기가 언젠가 이해의 언어로 바뀌기를, 그날이 오면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겠죠. 그 시절의 이야기, 추억인가 상처인가? 당신의 추억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